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가을만 되면 고독하고 우울해지는 증상, 소위 가을 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날이 쌀쌀해지면 관절이 아프거나 상처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날씨에 따라 인체의 면역이나 질병, 기분 등이 달라지는 데에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 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특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이러면서 남성분들이 여성분보다 더 가을을 많이 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소위 가을을 탄다. 이 말은 사실 과학적인 의미가 좀 있고 그 네.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고요. 하지만 남자가 더 많이 가을을 탄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계절이 지나면은 이 감정이나 식욕, 의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 통계를 좀 보면요. 계절성 우울증에는 여성이 더 취약하다라고 나왔을 정도로 실제로 남성이 가을을 더 잘 탄다는 건 통념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을이 되면 우울해진다. 이 가을을 탄다는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갑자기 줄어드는 일조량 때문입니다. 이 햇볕을 쬐면 이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조절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네. 일조량이 많았던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 이 햇볕을 적게 받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절성 우울증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우울하거나 무기력해지고 또 식욕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은 이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이런 단순한 그 변화들이 무조건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평소처럼 신체 기능은 모두 다 정상인데 계절만 바뀌는 이 시기에 유독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을 약 2주 이상 느끼게 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실제로 우울증과 같은 질병 중에서도 이 가을이나 겨울처럼 일조량이 적은 시기에 이런 우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산책이나 조깅 등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햇볕을 굉장히 자주 쬐주는 것이 좋고요. 예. 이 증상이 심한 분들에 한해서는 인공광선을 쬐는 광선요법으로 이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이 햇볕이 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굉장히 촉진하기 때문에 우울하고 처진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이 천연 항우울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가을볕은 봄볕보다 1.5배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피부에는 부담이 좀 덜하고요. 또 습도는 봄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쾌적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 가을볕은 이 비타민 D 합성을 돕기 때문에 뼈도 건강하게 해주고 수면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계절성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이죠. 네. 광선 효과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버몬트대 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 계절성 정서 장애, 이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특정 파장에 인공빛을 조이는 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겨울 우울증을 진단받은 177명의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6주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이 한 그룹은 매일 30분씩 빛을 쬐는 광선요법을 했고 예. 다른 한 그룹은 일주일에 2번씩 50분 동안 이 심리 상담을 받는 인지행동요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가 끝나고 처음 겨울을 맞이했을 때의 치료 효과는 두 그룹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겨울을 맞아 보니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난 거죠. 네. 이 광선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의 46%가 이 우울증 증상이 재발했는데 네. 인지행동요법을 받은 그룹에서는 27%만이 재발을 한 겁니다. 이 연구팀은 광선요법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매년 이 치료를 매번 이제 갱신을 해서 예. 매번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는 훈련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량이 줄면서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처지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햇빛만 탓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유독 통증이 심해진다, 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날씨와 통증의 관계,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이 만성 통증이나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 따라서는 이 날씨에 따라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요, 우리 몸은 체온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관절 주변의 혈액 순환이 줄어들게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러다 보면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근육이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뭐 어깨나 허리 이런 데가 굉장히 뻐근하고 피곤해지는 증상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죠. 네. 하지만 춥고 아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건강에 물론 좋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 이 긴장된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관절염에 걸리면 흔히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움직임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프다고 계속 누워 있고 만약에 앉아만 있게 된다면 이 관절 주변의 근력이 더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관절염 이외에도 가을철에 좀 심해지거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늦가을부터 뭐 추위 찾아오면 우리가 난방을 이제 일찍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이 가을은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을 느끼게 돼서 뭐 긁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조해진 피부를 긁게 되면 상처가 나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요. 또 가려움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샤워 후에 물기를 닦은 후에 이 보습 작용을 할 수 있는 로션을 잘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 피부염을 이미 앓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피부에 막을 만드는 바디 오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물을 자주 마시거나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이 피부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걸로는 이 흔히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알레르기는 계절로만 보면은 봄에 이제 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하지만 가을에도 알레르기를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가을에는 쑥이나 돼지풀과 같은 이 잡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들이 이제 날리게 되면서 이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요. 이 평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또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 치료를 좀 성공하려면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할까요? 네, 이 날씨가 추워져서 실내 생활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지기 때문에 사실 네. 가을, 겨울로 넘어올 때 이 감기,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지면은 인체 내 면역 기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져서 또 이 감기와 독감도 잘 걸립니다. 이 습도가 떨어지고 건조해지면 이 구강이나 코 점막도 함께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잘 걸러내지 못해서 뭐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도 나고 무엇보다 수분 공급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 감기 같은 경우에는 200여 종의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사실 뭐 한 10일 안에 증상이 완화되고 낫게 되죠. 네. 하지만 독감의 경우는 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콧물하고 기침이 나는 뭐 감기랑 다르게 독감에 걸리면 이 갑자기 오한을 느끼고 뭐 근육통, 인후통 같은 이 통증이 동반이 되고 심한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 3주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감기와 달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독감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방 주사를 맞아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독감 백신은 주사를 맞은 후 2주부터 항체가 생겨서 이 6개월 동안 그 항체의 효능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본격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11월, 12월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마지막 네. 시기인데요. 예방 주사를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맞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주사도 맞고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또 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덥고 습하던 여름에서 춥고 건조한 겨울로 바뀌는 동안 쾌적하지만 짧게 스쳐가는 가을. 괜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햇볕과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요. 춥다고 안에만 있지 말고 틈틈이 나와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